안녕하세요. 공기 메쉬 면적 변화를 이용한 강체 회전 시뮬레이션 기법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태준입니다. 발표는 연구 소개, 관련 연구,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의 물체에 대한 공기와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기를 직접 SPH 등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인데 정확하지만 계산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체를 이루는 각 버텍스에 대한 항력을 방정식을 통해 직접 계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공기를 직접 시뮬레이션 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체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공기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영상처럼 공기중을 비행할 때, 특히 경계와 가까워질 때 공기가 압축되면서 생기는 와류 현상과 이에 따른 물체 회전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수라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를 에어메쉬로 표현하고 물체의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 저항을 에어메쉬를 통해 계산하여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참고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ition Based Dynamics, 즉 PBD는 위치 기반의 제약 함수를 통해 물체 간 상호작용을 정의한 동력학입니다. PBD는 먼저 외력을 가해 물체를 이동시킨 후 미리 정의된 제약 함수를 만족하도록 솔버를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물체의 다음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각 제약 함수에 대해 솔버를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각 인수들에 대한 위치 보정값, 즉 델타 P는 아래식과 같습니다. 이 값을 각 인수 버텍스에 추가하여 위치를 조정합니다. 에어메쉬는 앞서 설명한 제약 함수 중 하나로 충돌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에어메쉬는 강체 외부의 빈 공간을 2차원에서는 삼각형, 3차원에서는 사면체로 분할한 뒤 각 메쉬가 반대로 뒤집어지지 않도록 제약을 적용합니다. 이때 2차원과 3차원 각 환경에서 적용되는 제약 함수는 서로 다른데 이 연구에서의 시뮬레이션은 2차원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므로 2차원 제약 함수를 사용하였고 이는 아래 수식과 같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음수가 된다는 것은 곧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함수를 상수란 솔버를 통해 풀고 각 메쉬를 이루는 꼭지점에 보정값을 적용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즉 SPH는 유체를 이산적인 입자 집합으로 표현한 뒤 커널 함수를 통해 각 입자의 압력, 점성, 표면 장력 등의 물리량을 계산하는 유체 시뮬레이션 기법입니다. 이때 각 입자의 회전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주변 입자들의 힘을 통해 기준 입자의 회전을 계산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방식을 응용해 에어메쉬와 이웃 입자를 대응시키고 기준 입자와 각 강체를 이루는 꼭지점을 대응시켜 전체의 강체 회전을 유도하였습니다. 드래그 포스란 유체 흐름이 경로에 있는 장애물에 가하는 힘으로 앞서 설명한 대로 물체를 이루는 질점에 대해 항력 방정식을 계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항력 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을 이용한 기법은 공기중을 비행할 때 공기가 압축되면서 생기는 와류 현상과 이에 따른 물체의 회전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단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체가 이동함에 따라 각 공기 메쉬가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넓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에어메쉬의 넓이 변화를 이용하여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표현하고 이를 레지스턴스로 정의하였습니다. 기존 에어메쉬의 제약 함수는 삼각형의 넓이가 음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0을 경계값으로 잡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바로 전 프레임의 에어메쉬 넓이를 경계값으로 잡았고 이를 통해 각 삼각형 메쉬의 복원력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어메쉬의 압축에 대한 복원력의 방향과 실제 압축 및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솔버를 통해 구한 보정값의 역을 이동 방향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해당 제약함수의 보정값은 에어메쉬를 이루는 각 꼭지점에 대해 계산되기 때문에 에어메쉬의 레지스턴스는 세 꼭지점의 레지스턴스 평균으로 계산하였고, 만약 한 꼭지점이 여러 에어메쉬에 속한다면 각 에어메쉬에서 계산된 보정값의 평균을 해당 꼭지점의 레지스턴스로 간주하였습니다. 토크, 즉 돌림 힘을 구하기 위해선 기준 꼭지점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힘이 계산되는 SPH와 다르게 에어메쉬와 PVD에서는 위치 보정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두 요소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선 SPH에서 사용한 돌림힘 공식을 응용하되 두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힘의 방향과 크기를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강체의 이동 방향과 공기의 이동 방향이 서로 평행하면 회전이 발생하지 않고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회전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착안하여 에어메쉬의 레지스턴스, 즉 이동 방향과 기준 꼭지점의 속도 벡터의 차를 해당 꼭지점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회전의 강도는 강체의 속도에 비례하고 강체와 경계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즉, 강체가 빠를수록 강체와 경계가 가까울수록 빠르게 공기가 압축되면서 회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강체와 경계 사이의 거리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에어메쉬의 넓이와 비례하고 결론적으로 에어메쉬의 레지스턴스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레지스턴스의 크기와 강체의 속도 크기라는 두 가지 값의 비율을 통해 힘의 크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단, 강체가 멈추더라도 회전하는 상태면 강체를 이루는 각 꼭지점의 선속도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질량 중심점의 선속도를 강체의 속도로 간주하였습니다. 질량 분포가 이산적일 때 각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아래 첫 번째 공식을 통해 계산되고 각 가속도와 각속도는 두 번째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이때 각속도에 대한 감쇄는 감쇄 계수를 따로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0.96의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영상에서는 강체와 강체를 이루는 각 꼭지점의 궤적을 표현하였습니다. 기존 기법과 다르게 강체가 경계와 가까워질수록 공기 저항에 의한 회전이 발생하고 강체의 속도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전은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한 에어메쉬와 에어메쉬의 레지스턴스가 강체 이동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표현하였습니다. 강체와 경계가 가까워질수록 레지스턴스의 크기가 감소하고 강체의 이동 방향에 따른 매 프레임에서의 공기 이동 방향을 계속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에어메쉬를 이용해 공기 부분을 표현하였고 강체가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어메쉬의 넓이 변화를 통해 레지스턴스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강체의 속도와 결합하여 토크를 계산하였으며 이 기법은 유체를 직접 시뮬레이션하지 않고도 강체의 회전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학력 기반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강체에서만 작용 가능하고 유체에는 레지스턴스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레지스턴스를 강체가 아닌 유체에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2D 및 단일 물체 환경에서 더욱 확장시켜서 3D 환경 및 다중 물체의 상호작용도 구현하고 이를 GPU 병렬 처리를 통해 더욱 빠르게 표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